갑작스럽게 저 헬기가 또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헬기 얘기부터 조금 좀 꺼내 볼까 합니다. 네네. 이게 뭔 사건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전대가 다 파묻혔어요. 미국 대선 때문에.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말 5cm 차이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미국 대선이 정말 갑작스럽게 대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뉴스까지 블랙홀로 좀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을 향해서 맹폭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보니까 맨 처음 시작부터 강선우부터 시작한 줄 알았더니 맨 처음 시작이 민주당 부산시당이에요. 네네.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선 최택용 후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전대에, 그러니까 양당 전대에 지금 민주당은 뭐도 있냐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뜨겁게 달궈졌거든요. 이재명의 거의 단독과 마찬가지인 그런 대표 선거가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저쪽도 지금 시도당 위원장은 지금 막 아싸라게 싸우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네네. 최태경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닥터 헬기를 보도하지도 못하는 한국 언론을 조소한다. 야당 대표 이재명이 닥터 헬기 탄 것을 그토록 비난한 자신들의 보도가 부끄러워질까봐 보도하지 않는다. 라고 기레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하자. 이게 이제 다음날 어저께 했나봐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의 강선우 뭐 빠지면 좀 서럽겠죠. 트럼프의 닥터 헬기, 이재명의 닥터 헬기, 그런데 외신 보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 그냥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라고 비꼬았고, 전현희 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닥터 헬기에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비난에 열중했던 언론의 후한무치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개탄스럽다. 최민희도 나섰는데 최민희는 사태를 그래도 좀 빨리 파악하나 봐요. 조금 있다가 내렸더라고요. 최민희 미국 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야당 대표 테러는 뒷전, 이재명 대표 닥터 헬기로 그토록 흔들던 우리 언론과 많이 대비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네. 그 트럼프 사태는 그 피격 사건은 네. 전 세계 뉴스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트럼프한테도 네. 인정해 줄 만한 거는 있구나. 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뭐 정책적 기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리더는 저래야 된다. 네. 리더가 피격당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격당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여기 이렇게 그 자상 입은 다음에 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예. 누워 있다가 이제 헬기 2번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갔어요. 네. 그 트럼프는 어땠습니까? 총알을 맞을 뻔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제 기사를 딱 보니까 네. 오른쪽 귓 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이 있었다. 총알이 네. 오른쪽 귓부분 예. 여기를 관통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 다음에 네.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 네. 총알이 내 피부를 찢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다. 네. 그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게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그 오른쪽 귀 그 윗부분만 손상을 입었지 반대로 이거 돌렸어 봐요. 그러면 아마 관통이 그 머리가 남아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소총이 네. 무슨 소총이냐면요. 네. AR-15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그 우리나라 M16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종류의 소총이에요. 근데 M16는 저격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조가 돼가지고 개조를 했나 보죠. 네네. 그래서 조준경까지 포함해서 그냥 휴대성이 좋은 기본 그 일반 그
뭐 옛날로 지금 땅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보병들한테 지급된 그런 소총이었는데 아하. 그런데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그 20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했나. 네네. 소총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네. 덜덜덜덜 떨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걸 갖다 파이트를 갖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파이팅을 외친 거예요. 네네. 얼굴에 그냥 피가 그냥 막 이렇게 그 묻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진이 또 이렇게 탁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리처상을 수상했던 사진 기자가 찍었답니다. 그런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재로서는 네. 제1당의 대표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사실 똑같은 정치인인데 네. 너무 저런 급박한 사태에서 본능적으로 그 처신하는 게 차이가 나는구나. 네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헬기 얘기는요. 그 부분만 제가 한 숟가락. 네네. 한 숟가락. 네네. 저도 그 얘기를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이거였다고 하더군요. 트럼프가 고개를 팍 숙였잖아요. 고개를 팍 숙이고 숙인 순간부터 4번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Let me get my shoes. 내 신발 어디 있니? 신발. 신발 찾아. 신발.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네. 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발을 못 신었어요. 신발이 벗겨졌나 봐요. 못 신고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갑니다. 기자들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요? 신발이 벗겨져 있는 신발 하나를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퓰리처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자기는 신발을 못 신은 상태로 가는 모습이 찍혔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찍힐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은 딱 사진에서 딱 당당하게 신발 신고 딱 들고 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습, 저는 이재명과 하늘과 땅 차이가, 이재명은 와 하고 이렇게 정말 죽을 듯이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팠겠죠. 하지만 이 사람 트럼프는 안 아팠을까요? 트럼프도 아팠을 겁니다. 레이건 총탄을 흉부, 그러니까 이 안에 진짜 몇 센치만 더 들어갔어도 심장을 관통했을 그 총알을 그 몸에 지니고 병원에 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의사한테 당신 혹시 공화당원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냐? 참 네네.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레이건이나 혹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핵 버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이 국가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거를 트럼프는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요. 네. 그 사람이 총 맞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디서 봤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네. 제가 방위를 하긴 했지만 전투방위였고요. 그 다음에 보직이 네. M60이라고 기관총이 있는데 네네. 그 M60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M60 기관총 그거 할 때 사격 연습할 때 네. 제가 이제 사격장에 딱 갔었는데 네. 그때 박격포가 있어요. 네. 그 옛날 얘기인데 네. 그 박격포 0점을 M60 탄으로 잡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사격장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또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앞에 있는데 박격포 M60 탄을 장착한 박격포가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팔에 맞았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기관총이었으면 막 이렇게 회전했으면 아마 팔이 남아나지 않았을 그렇겠죠. 텐데 예. 그런데 이건 박격포 0점 잡기 위한 거여가지고 예. 그냥 직선으로만 날아간 거예요. 예. 근데 여기 팔을 관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봤는데 저 그냥 옆에서 사람 맞았네 다들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총을 맞은 사람이요 자기가 총을 맞은 줄을 몰라요. 모르죠. 모르더라고요. 여기 따끔했네. 뭐 여기 좀 뭐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총을 맞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한 몇 초 뒤에.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진짜 저게 백지장이구나 싶을 정도로 멀리서 봤을 때에도 하얗게 변하더니 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귀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도자로서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메가거든요,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스스로를 스트롱맨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모습을 이게 뻥이 아니구나. 네네. 그냥 말만 스트롱맨이고 여기 딱 그 총알 막 스치니까 그냥 벌벌벌 떨어가지고 막 뭐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네. 그런 모습을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준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지금부터 헬기 얘기 잠깐만 하면 아니 뭐 계속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예. 헬기는 민주당에서 꺼내면 안 되는 네. 주제예요. 네. 왜냐하면 헬기는 너무 이게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쪽팔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헬기 규정이 있고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네. 이 사건 딱 벌어졌을 때 규정들 다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막 떠들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응급 상황이었으면 부산대 갔었어야 당연히. 되고요. 예. 서울대병원 못 가요. 예. 서울대병원보다도 더 좋은 외상센터가 부산대병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 아니었으면 헬기를 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었는데 서울대 갔다? 이것도 X. 네.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헬기 타고 갔다? 이것도 X.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재명 대표는 잘못하고 부당하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이렇게 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 병원은 꼭 서울대병원 갑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왜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 서울대법대 출신 고검장들을 갖다가 씁니까? 이런 것들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뭐 트럼프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몇 달 전에 피습 당했었지 이러면 끝날 거를 왜 굳이 헬기 얘기를 해가지고 불리한 이야기를 다시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지 전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네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네네. 팩트 체크를 하면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이재명이 헬기를 2번이나 타면서 부산에서 부산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대의 병원으로 왔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 똑같이 트럼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트럼프는 1. 헬기를 타지 않았다가 첫 번째입니다. 네네. 헬기를 타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아까 지금 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피습 직후 자동차 SUV를 타고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카운티에 위치한 더군다나 부산대는 1급 외상센터예요. 네네. 근데 2급 외상센터인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는 겁니다. 네네. 헬기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헬기도 트럼프가 타지 않았던 헬기도 지금 우리는 이 129는 권역별 2대밖에 없어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응급 헬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떴던 헬기는 펜실베이니아주 옐리게니 종합병원의 자체 보유 헬기였다. 이건 그 우리나라의 119 헬기라는 성격도 다르다. 그러므로 팩트 역시 전혀 틀리다. 네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참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언행 불일치가 문제다.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의료원을 만든 건 엄청나게 자랑스러웠어요. 네네. 성남의료원. 네. 그래서 지역 의료 체계를 내가 완성했다. 기초단체장 중에 이렇게 좋은 병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 나다라고 자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가 네네. 집이 어디죠? 분당이에요. 그쵸. 네네. 성남이었죠. 성남이에요. 성남 자택에서 어떻게 하죠? 낙상을 해요. 네네. 그때 경선 그 후보 때 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어쨌든 낙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자랑한 자기가 만든 성남의료원을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네. 솔직히 어디로 가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요. 네네. 그때도.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얼마나 그때 이 언론에 나와서 자랑을 했냐면 지역 의료 체계를 내가 완성하겠다. 그래서 절대 서울에 집중하는 그런 식의 의료 체계를 지향하겠다. 네네. 이제 각 권역별로도 주민들이 자신들이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병원들에 갈 수 있는 체계를 내가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공약을 해요. 네네. 그렇다면 자기가 실천을 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위중한데 서울대병원 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위중한데 헬기 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네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들이 이렇게 지금 비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이요. 네. 개원한 게 언제냐면 2020년 7월 28일이에요. 어떻게 날짜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만들자마자 적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시 의료원을 대학병원급으로 만드는데 예. 성남에 분당 서울대 병원도 있고 네.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렇죠. 성남시 의료원 가겠습니까? 분당 서울대 병원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분당에 병원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2022년에 547억이고요. 예. 2023년에 634억이에요. 네. 그냥 그런 병원 만들어가지고 성남 시민들 세금만 줄줄줄 세는 거고, 그다음에 단적으로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021년 대선 그 레이스 과정 중에 김혜경 씨가 낙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21년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들었던 성남시 의료원이 개원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도 낙상 사고 일어나니까 네. 성남시 의료원 안 가고 네. 분당 서울대병원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설문을 갖다 딱 돌렸더니 그 우리 성남시 의료원 내부 직원입니다. 네네. 성남시 의료원의 내부 직원들 거기 뭐 왔다 갔다 했던 환자들이 아니고 예.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장한다 8%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진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거기 간호사들이 거기 의사들 진료 수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 성남 그 성남시 의료원이 어떤 네. 데냐면은 네.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네. 주도하면서 변호사에서 정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 성남시 의료원은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아하. 기반이다. 그렇죠. 나의 정치적 기반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네. 자기 와이프가 낙상사고 당하니까 네. 성남시 의료원은 못 믿겠어 못 가. 네. 그러면서 이 김혜경 씨를 사랑하긴 했나 보다. 서울대병원 갔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앞뒤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강선우인가요? 그 국회의원들 몇 명 통해 가지고 다시 드러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트럼프 다쳤네. 트럼프가 뭐 메이가 아메리카 그 사진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잘 나왔네. 그러면서 끝이었을 것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끔 자꾸 만드는 게 저는 진짜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강선우나 전현희는 네네. 반명이 아닐까요? 친명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친명 중에서도 찐명은 맞는데 네. 친명이 되는 순간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네. 충신이냐 간신이냐는 지금 몰라요. 충신이냐 간신이냐는 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역사책 읽어보면 막 그 임금님 옆에서 그냥 좋은 이야기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네. 알고 봤더니 간신이고 그 임금님이 어려움 갖다 딱 겪으면 제일 먼저 등 뒤에 칼 꽂고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책에 한두 번 나옵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서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옆에서 막 이렇게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냥 코에 비물질 같은 것도 뭐 잘 제가 제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네.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 난리가 사실 회자됩니다. 그래서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긴 한데 곧바로 많은 언론들이 지금 그 이재명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였던 강선훈이 전현희니 뭐 이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부산일보 기사가 참 눈에 띕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지역 의료 홀대는 눈 감고 헬기만 거론하는 친명계의 교묘한 언론 때리기. 네네. 뭐 부산일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 부산 대 사건을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이겠지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 끝내겠습니다. 10가지 더 해서 더 하셔도 됩니다. 그 김태진 회장이라고 네. 부산시 의사 회장이 있었어요. 네네. 올 초에 이런 일 딱 벌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네. 응급 의료 체계의 원칙과 상식이 붕괴됐다. 네. 그 다음에 응급 현장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심지어 환자 본인보다도 누구의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느냐? 의료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 뭐 심지어 환자까지도 환자 의견도 무시돼야 되고 네. 의료진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뭐 천 누구나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개무시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부산의 전국의 응급 의료 헬기가 119 응급 의료 헬기가 전국에 29대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부산에는 2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쓸만한 거 1대밖에 없었는데 네. 그거를 홀라당 타고 그다음에 원래 응급의료 헬기가 그렇게 멀리 안 가요. 네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안 가요. 못 가요.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에 29대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응급 헬기를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응급 환자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데 모든 것이 결국은 말뿐인 정책으로 변화돼 버렸다. 그러니까 뭐 지방 의료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 다 필요 없다. 몸으로 역시 의대는 서울대 의대고 그렇죠. 역시 병원은 서울대 병원이고 다른 데는 다 뭐 그 비서울대 병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니까 부산시 의사회장이 참 개탄스럽다 이런 글을 갖다 썼던 거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박앤환님 스토리라고 써져 있고 전현희가 아니라 최민희 아닌가요? 전현희도 얘기했고 최민희도 얘기했습니다. 전현희도 지금 그래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희야. 예? 희야. 희야. 둘 다 희야. 아 그렇군요. 또 둘 다 희야네요. 네네. 또 아까 그 슈퍼챗을 해주신 골프 여신님 감사합니다. 골프 여신님은 진짜 정혁진 변호사님 팬이야. 내가 알아 팬인지. 자, 이 기사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이 꼼수를 부렸잖아요. 또 병합해달라. 그러니까 네네. 대북송금 재판이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서울지법 형사 33부가 맡을 것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아이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좀 바꿔달라. 거기서 병합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기각이 됐어요. 네네. 대법에서. 네네. 근데 저 변호사님 내가 진짜 놀랐어요. 내가 바로 며칠 전에 대법원 일부가 뭐 김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본 지 며칠도 안 됐어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되죠? 원래 빨리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배당됐다는 기사를 다 어저께 본 느낌이야, 느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네. 기소가 된 게 6월 12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금방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일에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보름 만에 대법원에서 그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병합심리 신청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보름의 기간을 벌었다. 보름의 기간이 연기되는 효과를 누렸다. 그런데 어쨌든 늦어졌잖아요. 네. 늦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원지법에서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는 네. 빨리빨리 재판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김성태 재판 같은 경우에 네. 그 5월 달에 하루에도 막 일주일에도 재판 여러 번씩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중심리 해가지고 네. 어차피 이화영도 유죄 나오고 김성태도 유죄 나왔으니까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도 당연히 유죄 판결 때릴 거예요. 네.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 내년에는 이제 옮길 가능성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면 뭐 충분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결정을 갖다가 내려주면 진짜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보름, 그래도 난 일찍 한 줄 알았더니 보름을 벌었네요. 네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어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보름을, 신진우 판사가 얼마나 또 축약해 줄 수 있을지, 지연되지 않게, 끝까지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그런데 사실은 네. 그 대법원 일부에 김선수 대법관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좀 우려를 갖다 했었었는데 저도요. 그런데 이 대법원 일부가 네. 지난번에도 병합심리 신청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만배.
김만배는 또 뭘 병합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사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그 있으니까? 묶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대법원 일부였는데 주심이 음. 김선수 대법관이었어요. 어. 그때도 김만배가 수원하고 중앙하고 묶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음흠. 그런데 그때 김선수 대법관도 네. 김만배의 그 신청을 기각해 버렸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김만배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명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이 명백한 거였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또 김만배가 아니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러한 그 우려가 있었는데 유창훈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요. 모두 다. 유창훈 트라우마. 아, 우리나라 법원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까라고 마음 놓고 기대해야 되는데 네. 아, 판사가 또 이상하게 결정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조리는 빨리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펜실바니아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총격 이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또 한 40여 년 만에 총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우리 또 외교안보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시면은 이 총알이 말이죠. 뒤쪽에서 날아오더군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앞에서 쏘잖아요. 그렇죠. 정면을 보고. 뒤통수를 노려가지고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 왼쪽 위에 있는 저기 어디 건물 어딘가에서 저격을 한 거죠. 지붕에서. 예, 그래서 이 총알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속보로 이 사진 특종한 또 사진도 나와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뒤쪽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렇죠. 산 겁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의 제목은 God Saved Trump. 신이 구한 남자 트럼프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있었다면은 뒤통수에 그렇죠. 저격을 당해서 아마 즉사했을 거예요. 마치 케네디 존 전 F 케네디처럼. 대통령처럼. 예. 존 F 케네디 그 영화 보면은 실제로 그 저격 당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뒤쪽에서 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 뒤통수를 저격받으면 바로 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뒤통수에 숨골, 손해가 있고 손해가 우리 호흡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UFC 같은 거 할 때도 뒷골에 대한 그 뒤통수에 대한 타격은 반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이번 그 트럼프 저격수가 뒤통수를 노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보내기 위한 치명상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알을 보니까 8발 쐈다고 하죠. 그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군 정규군이 쓰는 M16A2를 개량한 거, 민간형으로 그렇죠. 개량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예. 군인들이 쓰는 것을 군인들이 민수용으로 개량한 거예요. 것이라고 조금 그러죠. 사이즈 작게 해서 한 건데 요게 제가 제 옛날 32년 전에 미군 부대 카투사를 근무할 때 쏴봤는데요.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이게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게 민수용으로 개발된 건데 그 총으로 8발을 쐈다고 하니까 와. 제가 봤을 때 이 한창에 있는 거 자동으로 해서 드르륵 갈겨버렸다는 드르륵 그런 갈긴 느낌이에요. 거죠. 예, 근데 드르륵 갈겨버리면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 발씩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방 쏘고 쏘고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드르륵 드르륵 갈겼다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것을 다른 지붕에서 지키고 있던 그 SS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또 저격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상황이 클리어됐다. 그렇죠. 그 사진 보면은 나중에 그 참 그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이 참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1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21살인데 그 총을 들고 그 건물 지붕입니까? 옥상 쪽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게 보였다고. 그 지지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 사람인데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이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예. 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치 곰이 사다리를 그렇지. 타고 지붕을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이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를 했어요. 다른 그 옥상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 지붕의 각도 때문에 못 봤던 것 같다 그런 그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경호팀의 일원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느슨해졌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저격범이 이제 총을 발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습니다. 정말. 거의 저 세상 문턱 염라대왕하고 인사할 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감적으로 그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금 말도 좀 과하게 하고 액션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 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설정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진을 보니 이 오른쪽 뺨을 이렇게 앞으로 핏줄기가 두 줄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총을 맞으면 보통 앞에서 맞는데 어떻게 그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 이 색칠을 하고 왔나?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른쪽 귀 위쪽이 총알이 스쳐가면서 혈흔이 생기고 예. 피가 흘러내린 그 예. 장면. 이거 진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펜실베니아 주였는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펜에서 그러니까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유펜 뭐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탑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 또 MBA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네. 어떤 동문 수학했던 곳에서 이런 그 저격을 받았는데 지금 저격수가 총격범이 전국 수학 과학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당히 지적 역량은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 사고가 있었던 그 도시가 서울로 친다고 하면은 분당 뭐 이 정도로 네, 해서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그 백인들 중산층 이상 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거의 외톨이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생활을 했다. 어제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은 지지자들 중에 백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시 쪽으로 가면은 흑인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 백인들이 많죠. 백인들이 많고 이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은 21세 청년인데 공화당원이고 현재 공화당원인데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잘해서 상도 받고 이런 친구인데 친구들이 없는 외로운 늑대. 외로운 롱리 늑대. 울프. 예. 외로운 늑대형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격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저격 그러니까 비밀 요원들이 지금 거리에서 경호는 했지만 결국 이런 그 사전에 총이 발사되기 전에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또 비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밀 경호국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VIP를 경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왜 문재인 정권 시장 갔을 때 이거 저 기관단총 보이고, 국민한테 찍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건 비밀 경호국이 아니거든요. 비밀 경호국은 공개 경호국이에요. 완전히 그건 오픈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이 비밀 경호국은 뭐 영화에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그 VIP를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있대요. 예, 예.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 나온 까만 옷 입고 선글라스 낀 그 사람들이 1차 저지선이고 2차, 3차는 건물 위에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격수. 예. 혹시 뭐 누가 총격범이 보인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렇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다다당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마치 독립기념일 지난 7월 4일 있었던 독립기념일 어떤 그 폭죽 쏘는 소리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네. 느꼈었는데 바로 인근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스피치를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지나서 트럼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또 주위의 사람이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걸 깨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제가 영어로 된 걸 보면은 뭐 stay down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수구리 예. 빨리 수구리라고 해서 그대로 수구리고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서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이 그 AP Associated Press 그러니까 연합통신의 이 퓰리처 이 상을 받았던 사진상을 받았던 기자가 fight 하면서 있는 사진 그 뒤로 이 Stars and Stripes 성조기가 있는 모습을 있는 사진을 어제 타전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 기사가 그 사진이 있는 걸 봤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사실상 어제 결판 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는 그 저격 장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이 기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총소리가 나고 트럼프가 스테이 다운 되고
그다음 기자들이 막 움직여요. 앞에 보시면 쫙 사진기 든 그 기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아,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은 사진 한 컷을 찍을 때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미리 현장에 딱 가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구도를 구도를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편에 있다가 총소리가 나자 오른쪽으로 확 몰려가죠. 그런데 퓰리처상 받은 AP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찍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뺨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하는데 거기 하늘에 보면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지금 합성한 사진 아니야? 예. 했는데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조기를 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한 어떤 인상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예. 그 사진 한 것으로 그냥 이번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 바로 앞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에 총격을 해서 실제로 저격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아가지고 생사 바로 정말 염라대왕하고 인사하고 있던 그거를 이제 현대 그 의학이 살려낸 건 아니겠습니까? 경호원도 그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현지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딱 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그 이민 관련되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탁 지나면서 이렇게 딱 앉는 그런 모습이 있고 순식간에 그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한 명 왼쪽에서 한 명 뒤에서 두 명 그리고 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 완전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봤었었는데 야 아무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에 남을 그럴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달성의 사저에서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물병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 경호원이 제일 앞에 나서서 막았잖아요. 빡 이렇게 막고 이 가방 같은 거 방탄 가방 딱 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제로서 사실상 결판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가 미국 1981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살아나면서 8% 이상 거의 10% 가까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커트칼 어땠습니까? 커트칼 테러를 당하고 나서 대전은요. 그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아주 강인한 그렇죠. 지도자의 어떤 그런 로서의 어떤 각인을 했고 결국 확실한 어떤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아까 상당히 어제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그런 어떤 민주당 후보의 교체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선 전국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 직전에 TV 토론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트럼프가 거의 67%까지 오르고 바이든이 한 30%로 내려 폭락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후보 바꿔야 된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가 안 된다. 그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에는 트럼프로 가야 되겠다.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인한 아메리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11월 달 미 대선은 거의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죠. 지금 어제 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또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워키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카고 일리노이에 살 때 밀워키 가보면 정말 밀워키 브루어스 그러니까 밀워키는 밀러 맥주를 비롯한 이 맥주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고 본인 스스로 강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에게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어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죠.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강하게 심어준 반면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중딜한 오히려 또 미국을 어제 현장에서도 보면은 일어나서 나갈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USA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외치는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뭐 60 이제 조 바이든이 82세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78세.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는 그럼요. 상당 부분 크게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선에 대한 예측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도 그래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하면은 한 2시간씩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세워놓습니다. 서서 합니다. 지난번에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이제 두 명이 서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그 토론 방식이 참 특이해요.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그 스튜디오를 서서히 걸어 다닙니다. 서서히 걸어 다니면서 거기 시청하러 온 시청자들에게 눈도 맞추고 하면서 저 사람이 2시간 서 있을 만큼 체력이 되느냐. 그렇죠.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갑자기 업무 수행 중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미국 유권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이 담보되는가.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결국 피지컬과 멘탈 이 두 가지를 다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 변호사 자격할 초기에 2000년대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프렌티스 견습생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견습생을 해서 실제로 그 회사 비즈니스에 투입을 하고 또 팀으로 개인으로 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You are hired. 너 고용됐어. 그리고 you are fired 했던 그때의 그런 그 모습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봤고 그때의 어떤 결정의 단호함, 나중대로 합리적인 결정,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맨에서 이제 폴리티션 이 정치가로 이제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다시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활하는데 누가 책임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있었던 그런 본인이 이제 총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날에 그런 TV 토론회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맨십 같은 것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요 옛날에 아세요? 그 홈 언론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그 출연한 장면이 뭐냐면 트럼프 호텔에 그 나홀로 저 주인공 꼬마 아이가 맥컬리 컬킨 트럼프 호텔에 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았고, 네, 우리 도리맘님 말씀 그대로 까미어 출연인 것이죠.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도 했습니다만 또 미국 내의 또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이어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에 가 있다가 이 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급고 또 어떻게 보면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미국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전화도 했다며요. 그게 미국 정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조야가 다 일치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는 곤란하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능한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대중 연설 집회장에서 저런 식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민주당이든 공화당 지지자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정치의 품격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제 11월에 많이 당선이 되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나토를 주변으로 하는 유럽, 뭐 러시아, 중국, 동북아시아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뭐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힘, 민주당, 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네.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생각하면서 트럼프의 책사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그런 어떤 그 재팬 스쿨로서의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마크 접촉이 굉장히 그럼요, 좋다라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친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위로를 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물밑 외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친분, 특히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 마치 지난번에 어땠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타깝게 뭐 2년 전에 그 유세중에 총격으로 또 목숨을 잃은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돼서 하기 전에 최고급 일본 그 골프채, 트럼프 골프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한테 가서 그거 선물로 주고 또 나중에 하는 동안 그 트럼프 본인 그 골프 클럽 가서 같이 골프도 골프 치는데 치고. 그 골프 치고 할 때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베가 골프 잘 안 치다가 가놓으니까 벙커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네. 어떤 친분을 쌓아가고 그게-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호의적일 수 있습니까? 저 1945년 폐망할 때 원자폭탄 2방 맞아가지고 내려앉은 나라 아닙니까? 예, 예. 미국이 그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그런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골프도 쳐주고 벙커에서 올라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미국 좋아요. We love USA라고 하잖아요. 왜? 네. 국제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지금 바이든하고 뭘 협정 서명하고 왔습니까? 핵과 관련된 그 핵 공유를 넘어서는 그런 핵 협정을 핵공유. 넘어갔죠.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 러시아가 지금 그 아주 밀착되는 군사 협정을 했잖아요. 혹시 군사적인 액션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 한국은 NP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영토 안에는 핵무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뭐 핵 협정 그 관련 이게 서명이 있고 나서 어제 인터뷰 기사 나오는 게 뭡니까?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그 태평양 사령관이 가능하면 핵 잠수함을 핵잠, 예. 핵 잠수함을 그런 얘기까지도 공유할 수 얘기하고 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트럼프의 어떤 피격 사건 직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핵 관련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거 완전히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러니까요. 우리 한반도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 핵 잠수함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디젤 잠수함에 한국군의 디젤 잠수함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동해 어딘가에 미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북한 쪽에서 핵무기를 쓰려고 한다 이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핵무기 못 쓰죠. 그렇죠. 핵무기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윤 대통령은 뭐 우리 댓글도 씁니다만 외교 천재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문재인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지금
서서히 회복시켜가지고 한미 관계 동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으로 지금 든든하게 되고 있고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또 한일 관계도 정말 우호 증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떤 그런 그 모임에도 지금 계속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밀접하게 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조로 군사 동맹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그렇죠. 격상돼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자동 개입하는 듯한 정도의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오히려 크레물린 궁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놓으면은 북한과의 긴급 상황 속에서 유럽 전선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러시아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기 어려운 그 린치핀 내지 그 지렛대를 이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지금 전략적인 목표로 당연하죠. 윤 대통령이 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네.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나토에 가서 막 외교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일부에서 나온 여론 이런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왜 유럽까지 가서 그렇죠. 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하고 왜 이야기하지? 자 그런데 그때 이미 훨씬 전부터 독일, 영국의 구축함, 군함들이 아시아 지역에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일본하고 독일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군은 군대지만 일본은 군대 아닙니다. 자위대입니다. 예. 이게 뭐지? 이거 80년 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국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추축국. 예. 예. 그래서 동맹이. 자기 나라에 전쟁 나면 도와준다. 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폴란드만 지나면 바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힘이 유럽에서 커지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때 삼국 동맹 80년 전에 삼국 동맹을 맺을 때도 러시아의 힘을 저 시베리아 극동아시아로 조금 분산시켜야 돼 해서 일본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러시아의 힘을 이 극동아시아로 못 오게 그렇죠. 유럽 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짝짝꿍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80년 만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지금 한반도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신의 한 수인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고조선 이후 최대의 어떤 그런 그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결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한미 방위조약 이것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러시아건 중국이건 북한이건 꼼짝마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대를 제 같은 경우는 30개월, 우리 네. 아들은 1년 6개월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 북한처럼 10년씩 군대 가서 이제 근무해야 된다니까요. 그겁니다, 그거. 그 여력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 마치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누리는 좌파들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자유, 그것들은 정말 한미 동맹으로서 피로서 지금 지켜낸 이 힘의 어떤 그 우위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주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뭐라고 해요? 반미, 반제국주의.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들 아주 19세기에 살고 있구나.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한반도 청동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환신 골드 한 말씀 드리려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우리 멜콩 라이브도 후원해 주시는 애국기업이죠. 이번에 2+1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되신 분, 전립선의 기능이 저하되신 분, 이런 분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1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애국기업 환신 골드가 만든 사비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010 부부돌들의 하나하나 사한으로 들어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